플로리다주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규제들을 철폐했고 뉴욕 등 동부 3개 주들도 5월 중순부터 모든 경제활동 정상화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급속도로 정상화되면서 경기 회복과 소비 활동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우려가 더욱 확산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한 현 상황이 됐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고 그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다 라는 관측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주요 주들이 이제 경제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고 나섰네요. 예, 그렇습니다. 플로리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들을 철폐했습니다. 네.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어제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전 철폐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모든 이 제한 조치들을 없애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동북부 3개 주들도 정상화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5월 19일부터 식당, 체육관, 각종 매장 등에 적용했던 인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고요. 당초 뉴욕은 7일에 식당 실내 수용 인원 75%로 확대한 뒤에 식당 실내 수용 인원을 75%로 확대한 뒤에 단계적으로 이것을 없애면서 7월 1일부터 정상화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을 5월 19일로 완전 정상화 앞당기기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반 이상을 앞당기기로 한 거고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플로리다 뭐 대형주들이고 주요주들입니다. 이런 그 주요주들이 앞장서면서 미국은 사실상 정상화에 돌입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모든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없애고 정상으로 갈 수가 있죠? 네,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지금 꼽힙니다. 네. 백신 접종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인데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 내용을 보면 주요 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아주 순조롭게 지금 주요 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한 번 이상 맞은 사람들 맞은 경우가 미국 전체적으로 44.4%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뭐 절반에 이르진 못하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절반을 넘어설 것 같고요. 가장 그 주별로 살펴보면 뉴햄프셔주 같은 경우는 60.8%가 이미 한 번 이상 맞아서 굉장히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코네티컷이 55.8%, 매사추세츠가 57.5%, 뉴저지가 52.3%, 펜실베니아가 50.6%로 이렇게 많은 주들이 이미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그런 사람들 숫자가 60%에서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캘리포니아가 49.8%, 뉴욕이 48.4%.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두 대형주 캘리포니아와 뉴욕도 49.8이니까 거의 뭐 50% 육박하고 있고 네. 또 48.4% 역시 50% 가까이 좀 다가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코로나19 백신 그 접종이 굉장히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뭐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요 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오픈할 수 있는, 리오픈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사실 아직도 신규 감염자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또 이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신규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변이 바이러스 활동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코로나19를 극복했다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하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신규 감염자가 나와도 지금 현재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 그 사회적 분위기 이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좀 분석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미국에서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가 약 3만 2천여 명 정도,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하루 평균 3만 2천여 명 정도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뭐 3만 2천 명 정도면 그냥 안고 가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감기 환자, 독감 환자들도 뭐 보면 그런 정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정도 뭐 아픈 사람 없이 네, 있겠느냐. 그래서 이 신규 감염자가 나와도 이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CDC의
권고가 이미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야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좀 생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의 분위기 자체가 이미 지금 바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경제 활동도 급격히 정상화되는 쪽으로 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정상화, 사회 정상화. 이 사회 정상화가 일단 지금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회 정상화에 발맞춰서 경제 정상화도 급격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일종의 공식이죠. 정상화가 지금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활동,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좀 폭등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활발한 지금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그래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7%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것은 올해 내내 계속될 것이다 하는 예측입니다. 그 확실히 최근 들어서 이 소비 활동이나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게 급격히 늘었어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해외 여행 같은 거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국내 여행, 가까운 거리 여행 등은 많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그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난 3월 개인 소득이 그 전달 2월에 비해서 21.1%나 급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비 활동,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것에 주저함이 없고요.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득이 늘어난 이유가 있죠. 연방 정부의 어마어마한 돈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돈풀기에 따라서 개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경제에 아주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그 각종 제한 조치들마저 모두 해제된다면 소비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 메이시스 같은 경우 어제 주가가 8% 넘게 올랐는데 이것도 이 같은 기대 심리를 지금 반영한 것이다 하는 좀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경제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연방 정부는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실시하면서 돈을 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지금 풀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돈 풀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 뭐 돈이 없어서 돈 못 쓰는 사람 별 못 보는 것 같아요. 아주 다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미 1조 9천억 달러 코로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고요. 전임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대략 한 3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지금 풀린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인프스트럭처 부양책 1차와 2차로 나눠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물적 인프스트럭처, 인적 인프스트럭처로 구별해서 약 4조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어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약 6조 달러의 돈을 풀었거나 좀 그럴 계획입니다.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지금 소비 상승으로 경제 활성화가 좀 뚜렷하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지배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낙수 효과, 경기 부양을 돈 많은 부자들, 대기업들, 뭐 은행들에게 해주면 그런 그 기관들을 통해서 또 그런 부자들을 활동을 통해서 그 밑에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다는 낙수 효과가 계속 미국에서는 아주 금과 억조로 여겨져 왔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은행에 돈이 가고 아무리 대기업에 돈이 가도 그냥 움켜쥐기만 했지 뭐 낙수 효과라는 게 없었고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 효과를 부정했습니다. 그런 건 없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주면 되지 왜 돈이 필요한 건 서민들인데 왜 부자를 주냐 이런 일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좀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좀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소비 활동이 아주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에요. 예전에 아무리 구제금융하고 경기부양책에서도 이렇게 소비가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확실히 낙수 효과를 폐기한 그 정책 전환에
효과를 지금 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개인들이 국가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서 지금 소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뭐 돈을 많이 푸니까 네. 아무래도 소비도 살아나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틀림이 네.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리가 커지는 것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전에 보도한 것처럼 네.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이 시간에도 보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코카콜라가 그 원자재 뭐 가격 그렇죠, 상승 그렇죠. 이후로 해서 네.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또 대표적인 소비재 회사죠. 프록터 앤 갬블 P&G가 역시 가격 인상을 선언했는데 이 회사는 뭐 화장지라든가 생리대라든가 세제라든가 우리가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그 구입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P&G 같은 데서 가격을 인상하는 건 이 소비자 물가에 아주 다이렉트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뭐 곡물이라든가 구리 같은 각종 원자재 가격이 지난 수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요. 그러니까 식당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영업이 재개가 되고 점점 더 이 영업할 수 있는 제한, 그러니까 그동안 제한이 점점 약화되면서 영업을 점점 더 정상화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구인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급여를 월급을 더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경제가 이제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오른다는 얘기고요. 또 인기 여름 휴양지 숙박업소 가격이 좀 일제히 올라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지금 복귀했다는 그런 소식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코로나19 예년 수준으로 그 코로나19가 오기 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년 수준으로 돌아온 거지만 이제 체감적으로는 굉장한 그 물가가 오른 것 같은 가격 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6%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러면서 괜찮다라는 이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롬 파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했죠. 네. 인플레는 일시적인 것이고 5월이 되면 잦아들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항상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 적정 물가 기준이 2%인데요. 2%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5월부터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가 같은 경우는 연준이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에 앞서 전해드렸던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 이것을 연준이 지금 지원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계속 그 인플레이션을 과속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돈을 계속 푸는데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지가 않으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책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타나더라도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어제까지 이런 얘기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다른 얘기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니까 연준이 지금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연준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라는 게 이렇게 쉽게 오르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이 오르기는 쉬워도 내려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식당의 음식 가격 같은 거 한번 오르기가 어렵지 한번 오르면 그게 다시 예전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는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라는 게 가격이라는 게 한번 오르면 이거 다시 내려가는 건 쉽지 않다. 그렇죠.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경제가 급격히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거는 뭐 분명히 좋은 일이죠. 네.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계속해서 뭐 일시적이다 이렇게 방문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뭔가 있겠죠. 계속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월가 전문가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최근 발언 내용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예, 미터 프레스 방송에 출연해서 매우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도
얘기도 적극 지지하면서 문제될 게 없다 그랬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단계로 지금 집행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뭐 6조 달러 푸는 게 아니라 뭐 한 번에 2조 달러 풀고 그다음에 뭐 또 얼마 풀고 또 얼마 풀고 이런 식이니까 문제될 거 없다는 얘기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쩌겠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연준이 대응 수단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걱정해야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그때는 연준이 대응 수단을 갖고 있으니까 대응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응 수단이 있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대응 수단을 갖고 있다? 그럼 뭐 그건 두 가지죠. 긴축과 금리 인상입니다. 네. 결국 그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연준이 대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긴축이라는 것은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인다는 거죠. 예, 이게 테이퍼링입니다. 네. 요즘 이제 흔히 얘기하는 테이퍼링이고요. 금리 인상은 시장을 위축시키는 이제 효과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과열되는 경제 활동을 진정시키는 방법으로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연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뭐 연준이 이 긴축과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추측하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연준이 그런 대응 수단을 사용할지 이게 또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게 관건이 되겠죠. 지금 갑자기 그런 대응책을 쓰면은 지금 이 경기 부양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쉽게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연준은 일단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는 미국이 경제가 회복되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한 얘기였는데 지금 미국 경제 활성화가 예상을 뛰어넘어서 하루하루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미국 내에서는 어찌됐건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인도라든가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은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이 급락세를 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테이퍼링 또 금리 인상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월가에서는 그래서 올해 안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가 예측도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도 증권사 제프리스는 4월에 일자리 210만 개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제 4월 일자리가 이제 이번 주 뭐 금요일쯤이면 수치가 발표가 될 텐데요. 아마도 증권사 제프리스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4월 일자리가 아마 한 210만 개 정도 추가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예상이고 이 일자리 예상이 맞는다면 연준이 6월부터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권사 제프리스는 전망해서 가장 빠른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난달에 210만 개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 연준이 더 이상 테이퍼링을 미룰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연례 행사죠. 8월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주목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 같은 대형 이벤트에서 연준이 신호를 줄 것이다. 지금 전혀 아니라고 계속 해왔는데 느닷없이 뭐 테이퍼링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이 잭슨홀 미팅은 항상 그 주목받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쏠리는 잭슨홀 미팅 때 신호를 주고 하반기 잭슨홀 미팅이 8월에 열리니까 8월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하반기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이고요. TD증권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해서 도이체방크와 좀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클레이스 경우에는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는 시기가 올 11월, 올 연말쯤이 될 것으로 그렇게 관측했고요. 올 11월에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고 실제로 테이퍼링에 들어가는 시기는 내년 1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들을 보면 월가의 대형 기관들의 예상을 보면 뭐 이르면 올 상반기 아니면 올 하반기부터 논의는 들어갈 것 같고 실제 테이퍼링을 하는 거는 글쎄 뭐 이르면 올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대략 내년 초부터 되지 않겠는가 좀 이런 예상인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것도 하나의 예상이에요. 예상이죠. 지금의 이런 그 호경기, 좋은 분위기, 경제 그 회복 분위기가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고요. 이제 연준이 지금 예상하는 거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금의 어떤 경기 회복세도 일시적이다. 이제 미국 경제가 그렇게 빨리 지난 1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렇게 빨리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연준의 예상이 맞는다면 인플레가 급격히 진행될 것 같다가 갑자기 꺾인다거나 또 경제 회복세가 다시 주춤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테이퍼링이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거기다가 지금 이 바이러스가 가장 변수죠. 이 코로나19 기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꺾여가지고 이제는 감소세에 들어간 게 확실해 보이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인도에서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중변이라든가 삼중변이 같은 게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나타나가지고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변수가 또 생긴다면 지금의 이런 또 리오픈하는 분위기가 바뀔 수도 그렇죠.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예상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